자식 다 키우고 보니 무시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랑을 주는 건 쉬웠습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새옷보다 아이 학원비를 먼저 챙기고 좋은 음식 앞에서도 늘 나는 괜찮다고 말하며 아이 입에 먼저 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0년,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크고 취직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이제는 전화 한 통, 멀리서라도 찾아오는 날을 기다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무심한 자식의 말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무심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가슴에 멍이 드는 부모님의 사연 이야기 3가지를 진심을 담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장남이 힘들다며 첫째 아이를 주말마다 맡겼습니다. 나는 허리가 아파도 아이를 안고 재우고 놀아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말 내가 허리를 삐끗해 이번 주말은 안 되겠는데? 라고 하자 아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에이, 그럼 저희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니 없으면 저희 둘 다 출근을 못해요. 그날 병원에 가는 길이 유독 외롭고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며느리가 둘째를 낳고 나서 나는 거의 매일 손주를 보러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간식을 챙기고 낮잠을 재우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며느리는 퇴근하자마자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낮잠을 너무 오래 재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죠. 저희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그 말의 순간 울컥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러운 마음인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가볍게 던진 말은 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건 그 태도입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의견을 말했을 때 무시하듯 넘겨버리는 표정, 그 모든 게 하나씩 쌓여갑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뭐 그렇게 잘못 살았니? 자식 다 키워놨더니 이제는 내가 귀찮은 존재인가 보다. 두 번째 이야기. 그날 이른 아침 은정 씨는 고등어를 사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딸아이가 고등어 조림이 먹고 싶다 던 말이 기억났던 겁니다. 싱싱한 생선을 사려면 아침부터 시장을 돌아야 했지만 무릎이 쑤시고 손목이 욱신거려도 딸이 온다는 말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쟤는 칼칼하니 매콤한 거 좋아하지? 고춧가루 넣고 무 넣고 졸이면. 오후 6시 딸의 도착 시간이 지나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7시, 8시, 그러다 한 8시 반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회사에서 나 진짜 피곤했단 말이야. 은정 씨는 말없이 웃으며 그래. 엄마가 고등어 조림 했어야. 너 먹고 싶다 했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딸은 식탁을 힐끗 보고는 말했습니다. 아, 엄마, 요즘 그런 거 안 먹어나. 나 요즘 다이어트 한단 말이야. 아, 몰라, 안 먹어. 물어보고 좀 해라. 그 말에 젓가락을 들던 은정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맛있게 졸인 고등어가 아직 따뜻했지만 그 순간 은정 씨의 마음은 순간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아버렸고 은정 씨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이, 썩을 놈의 가시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지 먹고 싶단 거 해줬구만. 그래, 먹지 마라. 이 만난 거 내 다 먹을란다 이년아. 김혜자 선장님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었다고 무시받지 마세요. 존엄은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도 배워야 할 건 배워야죠. 하지만 무시당하지 말아야죠. 그 말을 들으며 울컥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나를 지키는 힘, 그건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무심한 말을 할 때 이제는 웃으며 말합니다. 얘야, 그 말 참 그렇게밖에 못하니? 이 애미 가슴 아프다. 네 친구한테도 그렇게 말하나? 어이? 그 말에 아이들은 무시하는 말들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천천히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딸은 자주 전화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에 밤잠 설치고 눈물을 훔친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아이를 헌신적으로 키운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겨주세요. 자식은 인생의 일부일 뿐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생 부침개를 부쳐 살았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작고 허름한 부침개 가게, 기름 냄새가 몸에 배서 집에 돌아와도 옷에선 늘 기름 향이 풍겼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부침개를 팔아서 아들의 학원비, 교복값, 등록금을 마련했으니까요. 그 마음으로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아들도 다 컸고 이제 나도 나이 들고 시장 장사는 건강 문제로 다른 분께 맡겼습니다. 한참 손님을 찾던 좋은 자리도 후배에게 넘겨주었고요. 얼마 전 아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제 생일날 집에 좀 오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그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 하루 종일 설레며 준비했습니다. 그런 날에는 잔치 음식에 부침개가 빠지면 서운하잖아요. 아들이 좋아하던 김치전, 애호박전도 좀 부쳐야겠고 오랜만에 아침부터 장을 보고 반죽을 하고 한참 바빴습니다. 그렇게 반죽이 담긴 그릇을 들고 이제 전이랑 부침개를 부치려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딱 오고 말았습니다. 얘야, 오랜만에 엄마가 부침개 부쳐갈까? 그러자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 엄마, 올드하게 그런 거 하지 마. 요즘 기름진 거 그런 거 생일날 누가 먹어요? 애 엄마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괜히 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몸만 오세요. 아셨죠? 그 말에 내 손에 들린 반죽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냥 아들 생일에 뭔가를 해주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요. 그래도 빈손으로 가기가 민망해서 가까운 가게에서 과일이라도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식탁에서도 나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면 며느리는 피곤한 듯 눈을 피했고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애들 분위기 깨지잖아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분위기를 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아이 키우던 옛날 얘기를 조금 했을 뿐이었는데 그날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자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냥 멍하니 앉아서 버스창 밖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기억도 정성도 마음도 다 낡아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 부침개 전이 맛이 없어졌나? 괜히 말을 많이 해서 분위기를 깼나?
늙어서 분위기를 파악을 못했나 하고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장 순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아이, 은정아, 그만 너무 담아두지 마. 요즘 애들은 마음보다 말이 먼저야. 넌 마음으로 아들 키웠잖아. 그걸로 된 거야. 그 말에 나는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생일에는 부침개나 저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낡고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마음이 열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단지 어떻게 표현할 줄을 좀 모를 뿐이죠.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평생 만든 전과 부침개였습니다. 그 부침개야 전엔 기름보다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요즘 그런 거 안 먹어요. 그 말은 음식이 아닌 내가 거절당한 것 같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마음이 여전히 현재로 이어지고 싶은 것뿐입니다. 자식이 그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안아야 합니다. 나는 낡은 사람이 아니야. 그저 오래도록 한자리를 지켜온 사람이다. 진심은 올드하지 않다. 단지 누군가의 그 진심을 볼 줄 모를 뿐이다.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애썼던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순간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에게 받지 못한 존중을 내가 나에게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비난이 아닌 자각을, 참음이 아닌 경계를 세우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존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경계를 세운다는 게 쉽진 않겠지만 반드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존재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남이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면 먼저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한다. 사랑은 무조건이지만 존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걸 내어준다면 그 경계는 반드시 스스로 그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당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